영하권과 영상권을 오가는 말 그대로 냉온탕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관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이호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고 네네. 또 내일은 또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평년 기온을 되찾는다고 네네. 하거든요. 네. 이렇게 냉온탕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겨울철 도로와 차량 운행에는 이런 날씨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죠. 아주 어려움이 많죠. 네. 예를 들면 냉온탕이 오락가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도 보니까 도로상에 어제 네.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염화칼슘을 뿌렸더라고요. 네.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염화칼슘이 이렇게 뿌려져 있게 되면 도로의 손상이 가중됩니다. 가속화되면서 포톨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네. 실제 지난주에도 제가 그 타이어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유명 유튜버하고 네. 주행시험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다 전화가 왔어요. 네. 포톨에 빠져서 사이드월이 찢어져 가지고 타이어하고 휠까지 손상을 입었다고. 네. 전문 유튜버인데도 네.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톨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또 하나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갔다가 특히 영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햇빛을 받으면 혹시 전날 내린 눈이나 네. 눈이 녹거나 또는 낮에 내린 비가 요 포톨 틈으로 아스팔트 틈으로 스며들거든요. 네. 그랬다가 밤에 영하의 날씨 얼면서 먼지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까맣게 얼어서 블랙아이스 발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온 급하강으로 차량 고장 문의와 또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네. 있는데 주행 전에 보통 이제 차량을 예전에는 네. 예열해서 출발하는 것이 차에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맞는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죠. 네. 보통 우리가 뭐 유튜버나 이런 어떤 영상을 보면은 엔진 내부를 보면서 네. 실제 오일이 정확히 순환이 안 되면서 막 마찰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상당히 걱정들을 하십니다. 근데 공공주택에서 대부분 한 8, 90%는 지하 주차장일 경우에는 실제 바로 출발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네. 저도 가끔 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3분, 4분 이렇게 매연 발생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또 최근의 자동차 엔진들은 예전에 기계식이 아니고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온도에서의 엔진의 제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컨트롤하거든요, 스스로. 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 입력하고 안전벨트 천천히 매고 저 같은 경우는 커피포트 컵홀더에다 놓고 네. 이렇게 천천히 핸들 위치 조절하고 이러고 바로 출발해도 네. 결국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후에 출발하면 엔진 수명이나 자동차의 안전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오히려 타이어가 워밍업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한 15분 정도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 수 있다라고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게 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동차가 예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발했을 당시에 이 타이어 제어를 위해서 이렇게 네. 천천히 출발하거나 주행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그렇죠. 더욱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겨울철이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점검이라든지 네.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오일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제가 자동차를 몇 년을 이제 운영을 계속 하죠. 보면서 각종 오일류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를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고장이나 출동 신고를 많이 받는 항목을 보면은 실제 부동액 부분 당연히 이제 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 온도에 맞춰서 비중을 체크를 해서 부동액을 보충한다거나 이런 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가장 많은 게 배터리하고 타이어입니다. 네. 배터리는 오히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케이스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보통 영상 5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도 떨어질 때마다 배터리 성능은 30%씩 떨어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하 요즘은 15도, 13도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30% 떨어진 그 상태에서 또 37이 21%가 또 떨어지니까 네네. 배터리 성능이 상온 대비 절반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케이스가 많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대기 온도가 10도 내려가면 공기압이 한 10%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타이어에 트립 컴퓨터에 타이어 경고등 들어오죠.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공기압 대비 20% 빠지면 경고등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상당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낮에는 한 8도, 9도, 10도 이상 됐다가 저녁 때 영하 5도, 6도까지 떨어지면 15도 정도거든요. 그럼 15% 공기압이 바로 낮아지거든요. 네. 경고등 뜰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체크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배터리 부분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에다가도 또 네네. 세워놓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네네. 지하가 아니고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더 그렇죠. 떨어지면은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는 더 적극적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성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네. 늘 지하 주차장에 세우던 분들이 스키장 겨울에 놀러 가서 야외에 세워놓고 다음날 시동 안 걸리는 케이스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보온재로 감싸주는 요령도 필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어떤 건물 벽 쪽에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요즘 블랙박스 달죠. 네. 블랙박스는 주차 모드에서 어떤 모션 감지 기능들이 있어요. 충격 네. 감지 기능도 있고. 그런데 전기차 일반 자동차의 배터리를 블랙박스가 쭉 빼서 쓰다가 너무도 전압이 떨어지면 시동이 안 걸릴까 봐 더 이상 스탑하고 정지하거든요. 작동을 네, 안 네. 하는데 그 최저 전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겨울철엔 그 최저 전압을 좀 올려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주차장이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경우에는 주차 모드를 오히려 꺼놓는 게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 요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그 블랙 아이스 그리고 특히나 이 겨울철에 빙판의 네.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운전자들이 겨울철에서 이 가장 취약한 때는 언제이고 네. 또 그렇다면은 이 취약한 때 우리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하거나 또 운전 중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요? 네. 일단은 눈이 쌓여 있거나 네.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게 눈에 보일 때는요,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이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심할 때가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블랙아이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블랙아이스의 원래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매서 보이지 않는 얼음인데 최근에 건설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하얗게 넓은 지역에 얼어 있는 것도 블랙아이스라고 합니다.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네. 그런데 어디서 영상 3도에서도 얼음이 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대기 온도가 3도, 4도면 상온이니까 얼음이 얼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 교각 위아래로 바람이 불면서 땅보다 한 3, 4도 낮아질 수 있고요. 네, 네. 밤에 얼었던 것들이 그늘이 하루 종일 그늘진 터널 네. 시작하는 부분이나 끝나는 부분 같은 경우 산모퉁이의 북향 이런 데는요. 밤에 얼었던 얼음이 낮에 한낮까지 녹지 않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 이런 지역에서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안전거리를 충분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동거리는 차량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네. 속도가 2배가 되면요. 제동거리는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요. 네. 반대로 속도를 20%만 줄이면 제동거리는 3분의 1이 줄어들고요. 네.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제동거리는 4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뭐 최고 속도가 100km, 110km인 고속도로에서도 80 미만으로 주행한다라고 하면 네. 제동거리를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블랙 아이스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네. 상황에서든 제동거리가 좀 줄면은 나름대로 또 네.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저희가 좀 주의를 하는 맞습니다.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특히 많다 이런 네네. 기사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어떤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으신 왜냐면요. 건가요? 일단은 겨울철 되면은 충전 속도가 느려져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또 주행거리 짧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보면은 차를 구매할 때 1충전 주행거리에서 400km네, 430km네 이걸 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행거리는 25도 상온이에요. 네. 그래서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 영하 5.6도, 영하 6도 내외에서의 주행거리는 별도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그게 메이커별로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성능이 좀 좋은 메이커 같은 경우는 25% 떨어지는데 성능이 안 좋은 회사는 4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영하 15도에서는요. 절반 미만이라 35%까지 떨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300km라고 알고 샀는데 네. 100km밖에 안 돼서 시동이 꺼지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네네.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겨울철 차량 관리 좀 네.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공기압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었을 때 트릭 컴퓨터에 차 네 바퀴의 공기압이 표시되도록 해놓고 출발하면서 적정 공기압이 돼 있으면 다음 모드로 연비 쪽으로 돌려놓고 운전하는 네. 습관이 있습니다. 네, 자 공기압을 잘 체크하시라.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